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 다이아제이 페이보릿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담을 하면서 시작을 하자면 저희 엄마랑 금방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또 안녕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아빠랑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빠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늘었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교육 영상도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런 걸 알고 계세요. 근데 항상 이제 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오케이예요. 항상 그냥 저를 신뢰를 하거든요. 너는 항상 잘할 거고 어디 가서든지 너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를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아노를 10년 정도 치다가 제가 갑자기 노래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집 앞인데 지금 교수님 집에 들어가기 전이야. 근데 아빠 내가 오랫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 피아노 더 이상 못 치겠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도 솔직히 그러면은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 뭐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한테 그러면 얘기하고 집에 오면 얘기하자 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그럴 정도로 저의 의견을 항상 따라주셨고 저를 항상 신뢰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다라는 거 항상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을 차라리 하셨으면 하셨지 하지 마라 그런 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셨고 일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절대 격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코치도 해주시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더 교육적인 방향으로 뭐든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또 코치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또 먼저 얘기해보게 됐고요. 그러면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도 역시나 화장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복합성이에요. 기름진 데는 엄청 기름진데 건성인 데는 정말 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고 정말 날린 피부를 타고난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피부가 좀 오일 제품을 쓰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근데 제가 여기서 유기농만 파는 그런 비오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에 과자도 팔고 음식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치약도 팔고 다 파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제품을 산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만든 제품인데 독일어로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게 메이드 인 젊은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앰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썼던 그 스포이드라고 하는 이거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미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뭐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는데 이건 장미 오일이에요. 장미 오일이 오히려 예민한 피부에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을 좀 주고 싶은데 오일 종류는 좀 안 되겠고 이럴 때는 장미 오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일 쓰실 때 항상 꽃잎 종류는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친구 추천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 이거 정말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아요나 치약 제가 2년 가까이 쓰고 있는 이 치약 아요나 치약 언제나 좋죠. 그럼 이건 잇몸 질환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하기에는 별로 모든 사람에게도 문제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거를 하루 3번을 이걸로 땄거든요. 적게 닦을 때는 이걸로 2번 닦고 많이 닦을 때는 이걸로 하루 3번 닦아요. 저는 양치를 하루에 뭐 4-5번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2번, 3번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좀 불편했던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독일에 오시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죠. 아요나 치약. 그리고 제가 두유를 좀 좋아하는데 대엠에 파는 두유, 대엠이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인데 거기서 파는 거 못 마시겠더라고요. 맛이 진짜 이거는 먹으라고 만든 맛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먹기가 힘든 맛이었어요. 제 친구도 그거를 못 먹고 버렸다라고 하던데 저도 사실 사서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두유는 다 맛있어요. 저는 뭐 바닐라, 초코향 이런 두유 싫어하고 오리지널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면서 100% 다이어트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면은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되고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몸매 유지는 완벽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좀 잘 연결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7kg 가까이 이제 찌게 됐거든요. 살이 태어나서 그런 적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뭐 외국에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고 이거를 떠나서
생활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생활 스타일이 바뀌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역시나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적게 움직여도 살이 안 찌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건 정말 극소수고, 많이 움직이던 사람이 적게 움직이면 살이 찌고 적게 먹던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살은 찌는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분명한 거였어요. 제가 일단은 독일에 왔을 때 제가 음식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야채가 거의 안 나오고 매일매일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흰쌀밥을 안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현미쌀만 먹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의 몸을 관리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항상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내 몸을 아껴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살이 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런 생각이 독일에 와서까지 유지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독일에 왔을 때 기숙사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기숙사에 어마무시한 돈을 제가 내고 살았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얻는 거는 없고 억울한 거예요, 괜스레. 그래서 거기서 밥을 주면은 괜스레 막 많이 먹고 고기만 주는데도 막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정말 거기서 또 잘 먹고, 그리고 아침에 샌드위치에다가 누텔라 뭐 이런 거만 있었거든요. 딸기잼 이런 거. 그러면 거기 막 치즈도 있고 하니까 치즈 넣고 누텔라 바르고 맨날 그런 식으로 아침에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제가. 제 몸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어느 날 보는데 이거는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이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때문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살이 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온 살일까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걸 계속 분석하다가 알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못했던 거, 음식을 먹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도 해당이 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독일에 이제 오게 됐는데, 독일에 와서는 무조건 일단 어학을 해야 되니까 어학원을 다니는데 막 맨날 누텔라로 이제 샌드위치 해 먹고, 밤에 막 맨날 고기 먹고 많이 먹고, 그러면서 앉아서 어학원에서 5시간 공부하고 집에 와서 뭐 2-3시간 공부하고 거의 뭐 앉아서 7-8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살이 또 찐 거예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도 받았죠. 제가 그걸 잘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독일에 왔을 때 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걸 감당하기 좀 힘들 정도로 강도가 센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이제 홀로 있으면서 더 그게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기숙사에 나와서 혼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식생활을 이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바꾸기 힘든 것도 있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초콜릿에 손이 가고, 어느 날에는 초콜릿을 어마무시한 크기의 이 초콜릿을 2개, 3개를 먹으면서 식사 대용으로 이제 대신하기도 했었고, 어떤 날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감자칩을 하루에 막 2개씩 먹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결론이 뭐였었냐면, 나를 사랑하자였어요. 나를 사랑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살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뭐 또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같이 뭘 먹다 보면은 또 살이 조금 붓긴 해요, 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예전처럼 막 7kg가 막 불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금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한 생활하고, 이 생각으로부터 체중 조절이 자연스럽게 돼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중에 과식하지 말자,
야식 먹지 말자, 기름진 거 최대한 먹지 말자, 그리고 기름진 걸 먹더라도 그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 그 주에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연속해서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었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거 일절 안 먹었었고요. 자극적인 거 안 먹고, 자극적인 거 계속 맵고 짜고 이런 거 먹으면은 거기에 중독이 돼서 계속 그걸 찾게 돼요. 그 맛을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염식으로 먹고 자극적이지 않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맛들이 또 익숙해져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먹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세계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미란다 커. 미란다 커도 감자튀김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햄버거 안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주 안 먹어요. 그리고 기름진 것이나 고열량의 그런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이나 그 주간이나 조절을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걸 먹고 나서 그 기름을 또 몸 밖으로 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차를 마셔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사람들이랑 있을 때 밥 먹고 나면 막 졸리다 뭐 그러고 또 뭐 식곤증이 온다 뭐 피곤하다 움직이기 힘들다 들어 눕고 싶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먹고 나도 뭐 피곤을 느낀다거나 졸리다거나 몸이 무겁다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독일에 와서 알았어요. 저도 과식을 해보니까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과식을 하니까 오는 현상이구나. 저도 과식을 하니까 막 졸리고 피곤하고 막 움직이기 힘들고 밥 먹고 나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보니까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거예요. 한 번 먹을 때 그냥 적당히 배부르면 거기 스탑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먹으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더 오고 움직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먹고 나면 뭐 발효가 돼서 그게 약간 마약 현상처럼 일어나서 해롱해롱하고 기분 좋고 뭐 그래서 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많이 먹으면 정말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근데 항상 저는 약간 적당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항상 스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나 쉬고 싶다거나 좀 누웠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전혀 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기꺼이 내가 뭔가 좋아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남들에게는 더 친절한 사람, 솔선수범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으로까지 보여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도 이후에 연결이 막 된다는 거죠. 저도 막 이제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 마음도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또 즐겁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용을 목적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조절을 하면은요 거기서 또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 몸을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몸 관리를 하다 보면은 체중 조절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체중도 줄이고 더불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거기서 에너지도 있고 활력도 솟고, 그리고 그렇게 또 몸이 가벼우니까 남들 에스컬레이터 타고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일 때 저는 계단 타고 올라가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더 가뿐한 상태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운동도 하게 되는 거고요. 습관처럼 엘리베이터에 서서 이렇게 버튼을 누른 사람이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습관처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고, 물론 뭐 무릎이 아픈 사람이나 구두를 신는 날에는 피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살이 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도 잘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괜히 자기 몸 혹사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다이어트를 꿈꾸기도 전에 폭식이 습관이 들었다거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또 습관이 들었다거나 뭐 항상 적게 움직이는 게 습관이 들었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부작용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저한테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지식이 되고 좋은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와 좋은 동기부여의 내용이 될 만한 것들을 또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